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흐름, 최근에 그 상당히 그 슬림화를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대형주의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 외에는 주가들이 상당히 슬림화 현상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제가 볼 때 이제 슬림화의 종착역은 거의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면서요. 오늘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의 실적 가치가 잊혀지면서요. 바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최근에 들어와서 또 이 종목 또한 그 기관들이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V자 파동을 좀 만들었다가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제 원점에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 그 반등을 하고 여기서 또다시 그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좀 부분하는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수 조정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AI 혁명에 관련주지만 먼저 선반영됐다는 먼저 한번 옛날에 주가가 그 올라갔던 부분에서 주가의 그 최근에 그 흐름을 봤을 때 아주 탄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항상 주식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그 10만 원대 미만에서 60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유증이 주가에 좀 남아 있지만은 기본적인 기업의 실적 가치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그 시장을 봤을 때요. 우리나라 그 종합 지수나 이런 그 코스피를 봤을 때 주가를 끌고는 가지만은 주가를 끌고는 가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부익부 비리빙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게 차별화가 되고 업종의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반등이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주가를 끌고 간 부분이 과연 뭐라고 보냐고 할 때, 과거에 이제 그 소부장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볼 때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그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 BM도 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핵심 주도주 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삼성 SDI가 그동안에 이제 좀 그 변동을 주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했는데 또 21선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 가치는 좋은데 시장의 눈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반도체 쪽에 그 밀려 있다.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시장을 우리가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봐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BM을 볼 때 그 실적 부분에 봤을 때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본격 반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2분기를 과연 좋게 보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데 2분기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요. 뭐 이제 1분기 영업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변화됐어요. 이거는 저번에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고니켈 제품 양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양국 재고는 세계 2위지만은 그 CATL부터 이런 그 중국의 그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9억 정도 1분기에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 요거는 잘못 나왔죠. 영업이익이 저거 아니죠. 영업이익이 이제 그 209억이란 말이에요. 209억 정도 되니까 어, 요건 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겁니다. 이건 배터리 부분.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부분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기에 이제 그 기업의 우리가 이제 흐름을 가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기업의 일반이라든가 기업의 그 재무제표 요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재무제표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기업 분석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그래서 뭐 전년 동기보다는 매출이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뼈대는 조금씩 안정은 돼가고 있다 봐요. 특히 이제 유럽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조금씩 그 안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전기차용 이런 것 쪽에서 양극재 공급을 하면서요. 그 2분기 쪽에서 이제 변화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타이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에 이제 그 헝가리 쪽이 있어요. 헝가리 쪽. 헝가리 쪽이 있는데 대부 레첸이죠. 레첸의 그 이런 그 신공장인데 이게 이제 양산 돌입한다는 거예요. 양산 돌입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럽 시장 쪽에 원래 이제 유럽이 이제 전기차 쪽이잖아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이네켈, 삼원계, 뭐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고 그 일괄 생산 체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그 반영되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기업의 그 가치가 좋아진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반도체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물량 수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 그 매기가 쏠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은 그 에코프로비엠도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기형이 나왔다가 여기서 하방으로 전환됐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선도주나 주도주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단지 이제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을 볼 때 위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AI 인프라라든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3월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그 증가될 수 있다고 봐요. 1분기 영업이익이 뭐 800% 전년 대비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여기가 갖고 있는 그 NCM 이 분야에서는 기술력은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가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느끼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 급속도로 이제 아까 그 데브레첸 이 신공장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여기서 슬리마보다는 이제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급락을 하고 약간 며칠 동안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겠지만은 주가를 갖다 여기서 아주 강하게 뚫고 가기에는 시장이 중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당장 사가지고 그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양극재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하이니켈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단지 얘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면 저는 주가는 반등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호전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적이 호전되는 시점.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과거 고점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이다 하더라도요. 당분간은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가 또 이제 물량 조정이니까 여기가 저항권이라는 거죠. 저항선.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저항선이고 여기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여기서 빠져왔기 때문에 요 정도 그 우리가 이제 뭐 15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만 원 정도에서는 주가가 좀 안정되기 때문에 추경 매도는 자제하자. 다만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시장의 중심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뭐 삼성 SDI가 더 치고 나간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금 그 뭐랄까 뭐 간망적인 매매 전략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눌림목을 주고 반등할 때 소부장주라든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있는 그 로봇 또는 뭐 AI 데이터, 전선주, PCB 이런 쪽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봐요. 당분간. 왜냐면 지금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옛날에도 보면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그래도 그 조선주나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그 위에서 그 뭐 예를 들면 삼성 E&A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이제 그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그룹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 뭐 20년 만에 이제 반등을 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엄청나게 급등을 해놓고 이 당시에도 급등을 해놓고 주가는 엄청나게 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주도주가 돼서 그 시대가 끝나버리면 그 시대가 계속돼야 되는데 끝나버리면 그게 실적이죠.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갔다는 거죠. 아주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도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틀린 관점으로.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오버슈팅이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이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순환매도 잘 안 나와요 요새.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 순환매가 나와줄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이 옛날에 올랐던 종목 조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반등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5만 원 정도에서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부분인데 다만 반등하면 이제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탄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보유 전략이고 여기서 단기 매매도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와 걸쳐진 종목군들에서 주가들이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에 로봇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PCB는 이제 뭐 삼성전기는 제가 말씀드리 많이 올랐잖아요. 콘덴서도 오늘 9%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못 사요. 일반인들은. 근데 결국은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것들이 더 끌고 간다. 그게 이제 기죽주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탄력, 어떤 수급 뭐 이런 것들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한번 여기서 증가가 될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그때 가서 여기서 한번 거래량 증가되가 탄력이 받았잖아요. 근데 증가되고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이게 얼마나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 행보에서 물량들이 많이 얹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크게 보지 마시고 만일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순환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면 가장 그 1차적인 언더라인 그 물량 압박 수위를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15만 원대가 깨지면은 또 이건 또 추세가 또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5만 원대를 보시고 여긴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이 되려도 뭐 23만 원, 22만 원 이런 데서 내가 손실을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이 많이 옛날에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죠. 왜냐면 실적은 좋아지니까. 이런 쪽에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HD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 삼성전자, 삼화콘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그 상당히 그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가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텐베거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그 약간 그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거액 투자자.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그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그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뚝심. 예,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다.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론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제하고 뭐 10배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안 깨지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 만일에 이제 20%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 10회 정도.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 여기서 뭐 손해 보더라도 3, 4%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15% 20% 하면 되고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0, 30%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 정도 수익이 났죠. 사막 콘덴서를 그랬고요.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에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 방송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 그 손실은. 예,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 조금 빠지면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 익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 손절은 짧게 손절은 짧게 가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 막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다음 수익은 크게 한번 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될 때고, 요거는 이제 6개월, 3개월, 1, 2주.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 텐베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또 로봇의 일부도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바로 ALD.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순이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전력 반도체 요새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010-5890-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